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23장의 직관의 기능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 동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 23장 직관의 기능.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거의 우리가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죠. 밥 먹을 때부터 한 걸로 치면 2시간 정도 합리화 직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직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기말 시험 봐서 평가를 하잖아요. 회사도 연초에 1년 동안의 사업 실적이나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평가해서 마감 시간 10분 남았어. 마감 시간 10분 남았어요? 네.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10시에 끝나죠. 맞아, 이게 전 세계 공통점이야. 9시 반. 네. 이게 이제 10시에 문을 다 내려야 되나 봐. 맞아. 스타벅스가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연초에 정말 모든 분석을 다 해서 우리의 능력이랑 이런 역량도 다 해가지고 1년 후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결과 목표 달성도가 100%예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지금 연말 이 시점에서 나는 1년 동안 성장했을까, 퇴보했을까? 당연히 성장했겠죠. 목표를 달성한 만큼. 그런데 성장했다라는 표현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타임머신 타고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시점에서 도래하지 않은 1년 후에 현재 나보다 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장했다는 거지. 그런데 1년 후가 지나서 지금 보면 세상이 이미 너무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나는 최선에 와 있다기보다는 1년 전 눈높이에 이제 온 거야. 세상은 변했는데 나는 1년 전 눈높이에 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 타고 이 시대, 이 상황을 안 상태에서 1년 전으로 가서 목표를 다시 세운다 그러면 똑같은 목표를 세울까? 근데 1년 후에 지금 이 상황,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타임머신 타고 미래, 다시 과거로 가. 다시 목표를 세운다면 바보같이 똑같이 1년 전 목표를 또 똑같이 세울 거야. 이랬어요? 당연히 이 시대를 알고 여기에 맞는 목표를 세우겠지. 근데 그걸 모르고 1년 전 그 당시 어렸다. 그러니까 한 살만큼 어렸던 내가 어린 눈높이에 목표를 세웠고 이제 거기에 왔다는 얘기는 이 시대에 최선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뒤처진 거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원래 합리성의 기본 프로세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고 또다시 목표를 바꾸어서 또 실행하고 평가하고 목표 평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목표 실행 평가, 목표 실행 평가. 그러면 그게 이제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결과는 목표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10년 전 수준에 겨우 도달한 나는 목표에 갇힌 자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건 10년 계획인 경우야. 난 지금 1년을 예를 들었지만 10년 계획이라면 나는 10년 전 목표를 달성하려고 꾸준히 계획대로 열심히 한 거야.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도달하면 나는 10년 전 수준에 이제 도달한 거지. 세상은 강산이 변해버렸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늘 시대에 맞게 행동을 한 거야. 그 사람은 항상 이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지. 나는 10년 뒤쳐졌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날 상황에 맞게 적응한 사람들은 최선에 와 있지만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전한 나는 그 목표에 갇혀버리는 거야. 이게 합리성의 크리티컬한 피해갈 수 없는 함정.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목표의 재개념화. 그러니까 목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목표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갇히지 말고 나의 성장과 함께 자고 일어나면 목표도 바꿔야 된다. 목표에 갇힌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몸무게 얼마를 빼겠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내가 매일같이 몇 그램 감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목표를 바꾸면 되는데 사실 쉬운 방법은 근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막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목표의 가치인 거야. 목표가 주인이 되고 내가 수단이 된 거죠. 왜냐면 목표는 내가 성장하려고 목표는 수단인데 그러면 수단을 조절을 해서 나에게 맞게 적절한 목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보채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주객전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직관과 합리의 관계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아까 전에 요 얘기했던 건데요. 이 체크리스트하고 매뉴얼을 누가 만드냐면 내 직관이 필요해서 만드는 내 직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창의적인 뭔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매일 반복적인 일들의 시간을 뺏기니까 이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자동화 시켜놓고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새로운 구상을 하는 시간을 벌려고 만든 게 매뉴얼인데 어떤 사람들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야. 매일 그냥 바람 쳇바퀴 돌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직관을 깨워놓고 언제든지 합리가 주인이 아니라 직관이 주인이 되는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 그럼 도대체 이 직관이 뭐냐? 첫째, 직관은 여기 우리 244쪽 직관은 기본 가정을 뒤집는다. 근본 가정을 뒤집는다. 그 예를 써놨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아인슈타인 그 절대성 이론을 상대성 이론으로 바꾼 케이스. 그 다음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원자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원자나 전자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생겼다가 저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볼펜이 굴리면 이렇게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날로그적으로. 근데 전자는 여기다가 사라지고 여기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여기서 나타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 여기다가 이게 뚝뚝뚝뚝 이거의 연속인 거지. 실상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이게 진짜 물리학의 가장 최신 이론이고요. 몰랐죠. 그 다음에 다니엘 카네만이 행동경제학 만들어서 경제학을 그 합리성 경제학이 아니라 직관 경제학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 밑에 이제 홍영일은 합리성 교육을 직관 교육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홍영일. 자, 이게 이제 직관의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밑에 매뉴얼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거 매뉴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매뉴얼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것도 직관이고 이 매뉴얼을 내가 왜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명분이나 목적도 바꿀 수 있는 게 직관이라는 뜻이야. 아예 그냥 뿌리 기반을 바꾸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기능은 그 순간 최선의 질서를 창조한다라는 건데 이게 썰리 허트슨강의 기적에서 나왔던 사례인데 비행기 강물에 추락하고 승무원들이 양쪽 비상문을 개폐해야 하고 사람들이 막 나가요. 근데 아직 구조선이 오기 전이니까 날개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추워서. 근데 그러면은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니까 자 이쪽으로 한 명 이렇게 분산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없는 거죠. 승무원들도 정신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 내보낸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균형이 맞아.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을 수용하면 그 속에서 질서가 저절로 창출된다라는 그 법칙을 이 경험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막 이 건물이 무너지고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막 이럴 때도 누가 하나 통솔하지 않는데 서로가 직관을 잔뜩 깨워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둘 하면서 직관을 다 깨워서 직관으로 움직이면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전원 안전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대피 훈련했던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을 고수했다면 압사 사고가 나고 대형 재난이 나는 거예요. 모든 질서나 매뉴얼은 항상 구질서야. 구질서, 옛날 것.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더 큰일이 나는 거죠. 항상 모든 사고에는 그 순간에 맞는 최선의 질서를 그 순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최선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직관이다. 그래서 매뉴얼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매뉴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매뉴얼이고 지금 이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 사고 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매뉴얼도 한 손에 있는 거야. 이걸 다 같이 보라는 거지. 매뉴얼하고 함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매뉴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다가 안 되면 프로세스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직관이야. 합리성은 못 빠져나가지. 명분이 없으니까. 세월호에서 방송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못 나온 거야. 근데 과감히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오직 직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리는 직관을 배제하지만 직관은 합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직관은 순간순간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직관이 행복하고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관은 원인이나 이런 뒤돌아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직관이에요. 오케이, 오늘 스타벅스 마감 시간이 돼서 강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